자, 우리가 두 번째 단어로 넘어갈게요. 네. 자, 집합의 연산이야. 자, 집합의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때까지 알고 있는 연산은 수의 연산은 어떻게 되더라? 그렇지. 수의 연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뭡니까? 뭐 사칙 연산이잖아. 사칙 연산 뭐가 있어?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렇게 해서 나오는 수의 연산을 할 때는 사칙 연산을 썼어. 근데 집합의 연산은 수의 연산과 똑같나? 아니겠지. 왜? 집합이라는 것은 뭐기 때문에 모임 장소의 구성원들에 대한 거기 때문에 수가 아니라고. 숫자가 아니야. 그럼 모임에 대한 관계를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얘랑 달라. 얘랑 같게 보면 안 돼. 그럼 집합의 연산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대신에 뭔가를 쓰는 게 있을 거야. 그럼 걔네들에서 할 건데 문제를 쉽게 푸는 방법은 딱 하나밖에 없어. 형상화해서 푼다. 형상화한다는 게 무슨 말일까? 그림을 그려라. 우리 집합에서 그림으로 나타내는 방법 뭐지? 영암이 벤사이는 그렇지. 벤이라는 사람이 만든 다이어그램이라고 그랬다, 그렇지? 그래서 벤 다이어그램이라고 하는 그림으로 나타내라고. 그림으로 그려서 우리가 항상 계산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럼 이 중에서 사칙연산의 얘는 뭐야? 더할 합이다, 그지? 얘는 뭔데? 뺄 차다, 그지? 얘는 뭐야? 곱하기 뭔데? 곱하기 교. 왜 나눌 여? 응? 나눌 제자야, 그지? 나눌 제. 곱할 곱이지, 그지? 근데 그러면 여기서 비슷한 애도 있을 거고 집합 연산에서는 다른 애도 있을 건데 일단 나오는 애들만 쳐다보면 합집합 집합끼리 뭐한다? 더한다. 노노 더하는 게 아니야. 합집합은 집합끼리 뭐한다? 합친다. 그렇지. 모임을 합치는 거. 모임을 더해? 공간이 모임을 더하진 않잖아. 그지? 모임을 어떻게 한다? 합친다라는 거를 기억해 두세요. 더한다가 아닙니다. 더하는 거 아니야. 합집합이라고 해서 두 집합을 더한다 아니야. 합치는 거야. 그러면 그림상에서 보면 A라는 집합을 우리가 벤 다이어그램을 이렇게 나타내고 B 집합을 이렇게 나타냈을 때 얘네 둘을 합치면 어떻게 돼? 이렇게 합쳤으니까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다 합쳐지는 모임으로 합친 모임이 되겠지. 그럼 중간에 겹치는 부분이 생겨 안 생겨? 그렇기 때문에 더하면 안 돼. 더하면 어떻게 돼? 겹치는 부분을 몇 번 더해줘? 두 번 더해줘. 야, 사람이 두 명이 될 수 있나? 너 두 명으로 나뉘어줘? 합친다 더한다 뭐를 합치는 건 말 그대로 그냥 합쳤잖아. 더하는 거 얘 구성과 얘 구성과 더했잖아. 더하면 여기 중간에 있는 애가 어떻게 돼? 더해지면 너 어떻게 되냐고. 너 두 명이야? 합친. 너 두 번 더해줘? 아니요 합치면 어떻게 돼? 이 전체 모임에 네가 한 명이 들어가는 거잖아. 그치? 예. 이렇게 뭐 그룹이 잘생긴 그룹과 키 큰 그룹이 있는데 네가 요 안에 들어간 거야. 예? 잘생기면서 키 큰 애가 된 거라고. 그지? 예시가 그런데 사실 잘생기면서 키 큰 모임이 된 건데 그 모임 안에 네가 들어간 거라고. 근데 더하면 어떻게 돼? 두 번째요. 어떻게 더할 거냐고. 모임에서 널 어떻게 더해? 더할 수 있어? 모임을 합치는 개념밖에 안 되잖아. 더할 수가 없다고. 알겠니? 예. 더할 수가 없어. 그래서 모임 장소를 갖다 너 더할 수 있나? 장소 더해봐. A 장소 더하기 B 장소 뭔데? C 장소야? A 더하기 B 장소야? A, B 장소 뭔데? 합친 장소잖아. 그래 안 그래? 그래서 합쳐놓은 장소가 되는 거야. 그 안에 우리가 해당하는 구성을 넣는 거기 때문에 합집합은 더하는 숫자의 덧셈처럼 계산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뭐 해야 된다고? 합쳐놔야 된다는 얘기야. 그럼 이거를 기호로 썼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얘는 기호로 쓰면 A 합집합 B 이거 포 올리듯이 이렇게 U자 모양처럼 생긴. 근데 U자 아니야. 기호의 모양이 U자처럼 생겼다고 해도 U랑은 달라. U는 뒤에 꼬리가 나와야 된다, 그지? 꼬리가 없어. 그래서 얘는 합친다는 기호는 이렇게 쓸 거야. 합집합이라는 기호야. 자, 그리고 얘는 접속사를 뭘 씁니까? 라고 물으면
접속사. 그럼 A랑 B에 대해서 말을 한글로 쓸 수 있잖아. A 합집합 B라고 쓸 수도 있겠지만 그 합집합이라는 거를 우리나라 말로 고치면 어떻게도 할 수 있을까? 접속사로 쓸 때는 A 그리고 B. 얘는 그리고는 얘와 얘 동시에 다 되는 거니까 아니겠지. A 또는 B. 그 다음에 A이거나 B. 됐니? 또는 이거나는 접속사에서 영어 단어로 치면 뭐에 해당하는 거야? 5월에 해당하는 I다. 그치? 그래서 또는 이거나. 되겠니? 그다음에 또 뭐냐 저거 이거나 A, B 중 적어도 하나라는 말도 합친다라는 개념으로 쓰이니까 알아두셔야겠죠. 그 다음 두 번째 합집합 했으니까 그 다음 뭐 나와야 될까? 원래는 차집합이 숫자 연산에서 먼저 나와 빼기가. 하지만 여기서는 교집합이라는 애가 나와. 교집합. 교점이 뭔데? 교점. 어떤 두 선이 만나서 생기는 점이다. 그지? 그럼 교라는 것은 교차로가 뭐야? 두 도로가 만나서 생기는 지점이다. 그지? 그럼 교집합은 뭘까? 두 집합이 합쳐져 있는 부분 중에서 어떤 부분? 공통 부분을 얘기하는 거잖아. 뭔 말인지 알겠어? 그러면 교집합은 뭘 얘기하는 걸까? 두 집합의 어떤 부분을 얘기하는 거야? 합치진 부분 겹쳐진 부분이요. 그래서 겹쳐져 있는 부분을 얘기해. 그러면 A라는 집합의 모임과 B라는 집합 중에서 아까 얘기했잖아. 잘생기면서도 키 큰 애들은 어디에 해당하는데? 그렇지. 여기에 해당할 거 아니야. 둘 다 해당하려면 미안하다. 도현이 여기 해당 사람이 없을 수도 있겠네. 예. 둘 중에 하나는 될 수 있을 건데 둘 다 되긴 힘들잖아. 그지? 예. 둘 다 되면 연예인을 하든지 모델을 해야겠죠. 예. 그래서 이렇게 되는 아이를 나타내. 둘이 어떻게 되는 거? 겹쳐 있는 부분을 교집합이라고 얘기할 거야. 그럼 얘는 기호로 쓰면 어떻게 된다? 기호로 쓰면 A와 B의 어떤 부분, 겹쳐 있는 부분, 이거 덮은 거라고 생각하면 돼. 덮은 거야. 합집합한 거, 꼴린 거, 덮은 거라고 생각하자. 그럼 모자 씌웠다라고 생각도 해도 돼. 그럼 얘는 접속사는 어떤 아이를 쓸까요? 접속사 뭘 쓸까? 접속사 쓴 것들을 보니까 A 그리고 B, A와 B, A이고 B 이런 식으로 써. 그러면 얘네들은 영어 단어에서 어떤 아이에 해당해? 그렇지. and라는 접속사를 가지고 있는 애들이 교집합이야. and의 뜻을 가지고 있는 애들이 뭐라고? 교집합이야. 아니야. 자, 그러고 세 번째. 자, 세 번째가 이제 뭐가 나오냐면 차집합이 나와야 되는데 차집합이 나오려면 차가 뭐야? 다행스럽게도 차집합은 진짜 말 그대로 뭐 한다? 빼는 게 맞아요. 뺀다의 개념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두 개로 나타내 볼 건데 A 집합과 B 집합에 대해서 겹쳐 있는 부분이 있고 겹치지 않은 부분도 있지. 그럼 A 쪽에서 B와 겹치지 않은 부분이 어디야? 여기다, 그지? 그래서 여기를 내가 뭐라고 부를 거냐면 순수 A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겹치지 않은 순수하게 A 모임에 대한 성질만 가지고 있는 애들이야. 키 큰 애들, 잘생긴 건 아니고 진짜 키만 큰 애들. 그래서 A는 아까 뭐라고 했어? 키 큰 애들. B 모임은 잘생긴 애들. 그럼 얘는 뭐야? 잘생기지 않았지만 키만 큰 애들이라고 보면 돼. 되겠니? 그러면 얘를 순수해. 그러니까 A 모임의 주제에 맞는 애들만 있는 거고 얘는 뭐야? B 모임의 주제만 맞아. 둘이 겹치지 않은.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할까? 순수 B라고 이렇게 쓸 거야. 그럼 내가 순수 A라고 해당하는 여기 부분을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구할까? 이배요. AB 보내면 하고 빼고 그 아닌데. 기호로 나타낼 건데 일단 첫 번째는
순수 A 부분을 구하고 싶어. 이 부분을 구하고 싶어. 이 부분을 어떻게 구할까? 그 간단해. 뺀다 그랬으니까 A에서 뭐를 뺀다? B를 뺀 거야. 됐어? 근데 이렇게 쓰냐? 아니요, 이렇게 안 써요. 이렇게 쓰면 이거 숫자 연산할 때는 쓰는 거기 때문에 우리 그림에 나타내기 좀 불편하잖아. 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부분 A에서 뭐를 뺀 거야? 둘이 겹친 부분을 제외한 거지. 맞죠? 그래서 둘이 겹친 부분을 제외하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한다? A에서 뭐를 제외한 거다? 둘의 겹친 부분을 제외한 거다라고 기억해야 돼. 둘이 같은 말인데 그 중에서는 더 많이 쓰는 거 얘야. 자, 하나 더 있어. 하나 더는 조금 이따가 뒤에 다른 연산을 배우고 나면 쌤이 적어줄게. 그렇다면 순수 A라는 표현을 이렇게 쓸 거야. 그러면 두 번째로 순수 B라는 애는 어떻게 쓸까? 요 부분. 간단해. 순수 B라는 거 어떻게 쓰는 거야? 하면 얘도 마찬가지. B에서 뭐를 뺀 거? A를 뺐다는 의미가 뭡니까? B 모임에서 A와 B의 겹친 부분을 뺀 거는 똑같다고. 근데 처음에 앞부분의 주체가 다른 거야. A에서 뺐느냐 B에서 뺐느냐에 따라서 다른데 그래도 아직도 숫자 연산이 남았다 그지? 그럼 얘를 집합의 연산이라고 해서 지금 배운 게 두 개밖에 없어. 합집합하고 교집합이라고 두 개 배웠어. 빼기라는 차집합은 어떻게 되는 거야? 숫자 연산에서만 쓰는 거니까 집합의 연산에서 사용하기 너무 힘들어. 그래서 우리가 얘를 다른 기호로 고치기 위해서 배우는 게 전체 집합 이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해. 전체 집합은 우리가 뭐라고 씁니까? U라고 써. U를 딱딱하게 이렇게 쓰는 이유는 뭘까? 대문자 U가 얘랑 비슷하게 생겼잖아. 구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딱딱하게 이렇게 쓸 거야. 왜 이렇게 쓰는데요? 자, 이렇게 쓰는 이유는 전체라고 해서 제한을 두기 위해서야. 자, 전체 그룹 하면 어떻게 돼야 돼? 전체 그룹에 대한 표현은 이런 식으로 우리가 전체를 나타낼 때는 요 안에다가 A와 B를 집어넣을 거야. 해당하는 애들. 자, 전 세계 인구 하면 이렇게 전 세계 인구를 이렇게 카테고리 묶어주듯이 제한을 둬야 돼. 왜 제한을 둬야 될까?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는 요 다음에 나오는 여집합이라는 애 때문에 그래. 자, 여집합은 뭡니까? 라고 하면 여집합은 어떤 아이다? 이 모임에 반대되는 성질을 가진 애들이야. 반대되는 성질을 가졌어. 그럼 잘생긴 애의 반대는 뭐야? 못생기네. 그렇지. 못생긴 애들 그럼 어떻게 나타낼 거야? 자, 저 잘생긴 애들 반대되는 그룹은 어떻게 나타낼 거야? 정해준이요. 아니요, 밀지 말고 어떻게 나타낼 거냐고요. 너 숙제 내일 못 보지? 자, 여집합은 어떤 아이라고? 반대라는 의의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어떤 그룹의 반대야. 그러면 자, 반대라는 건 일단 뭐가 필요해? A라는 어떤 모임이 필요해. 그럼 이 모임 얘는 A에 잘생긴 애들 뭐 있어? 못생긴 애들 어디에 들어가? B에 잘생기지 않은 애들이니까 B가 없는데? B 없어요? 얘밖에 없어. 나 알고 있어. 그럼 얘 안에 있는 애들은 누구야? 잘생긴 애들이겠지. 그럼 얘 바깥에 있는 애들 뭐야? 못생긴. 그렇지, 못생긴 애들. 그럼 안에 잘생긴 애 바깥에 반대되는 쪽에 있는 애 못생긴. 그럼 너무 많은데? 어디까지 표시해야 되지? 우리가 다 B금 쳐서 나타냈잖아. 이 B금 못 치겠는데 B금 계속 쳤더니 계속 쳐야 돼. 그래서 뭐가 필요해? 전체 집합이 필요한 거야. 전체라고 이렇게 제한을 해줘야지만 우리가 나타낼 수 있잖아, 그림에다가. 그래서 전체 집합이 등장하는 거야. 괜찮아? 그러면 요 부분의 애들이 뭐다? 얘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 A에 반대되는 애들이다, 그치? 반대되는 애들 위에 지수 자리에다 C라고 적어주면 돼. C요? C. 왜요? C 얘가 여집합의 기호야. C가요? C가 뭔데요? 반대요. 담배요? 자, 그래서 여집합이랑 반대라는 의미로 이렇게 C로 나타냅니다. 반대로는요? 자, 시끄럽고. 그러면 자, 우리가 요 부분 아까 순수 A에 해당하는 애들을 고치고 나타내고 싶은데 빼기라는 기호 가지고는 집합의 연산은 우리 계산을 못해.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고칠 겁니까? 하면은 여기에서 뭐를 빼기 B만 고칠 거야.
빼기 b를 어떻게 고치는데 하고 봤더니 빼기 b를 a에서 빼기 b니까 b는 놔두고 여기다가 뭐 해줄 거냐면 교집합에 여집합을 고쳐. 뭐라고? 빼기를 뭘로 고친다고? 요 빼기를 뭘로 고친다고?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고치면 돼. 이상하지? 맞지? 외워라. 그럼 여기 밑에서도 어떻게 고쳐 얘를? 빼기 a를 뭘로 고칠까? 그렇지. 그래서 b a가 있으면 뭐라고 고쳐야 된다고? 빼기가 교집합에 여집합. 진짜 이렇게 되는지 확인을 한번 해보자. 내보야 돼요. 아니구나. 자, A 집합이 있고 B 집합이 있어. 그리고 나서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을 때 실제로 얘가 순수 A가 되는지 보고 싶어. 그럼 A를 일단 내가 표시해놨어. 그리고 B 여집합을 표시해 볼까요? B 여집합은 어디야? B 여집합 어디지? B 바깥에잖아. 그치? B를 지운 나머지야. B를 지운 나머지니까 어디야? 이렇게 내가 표시를 할게. B를 지운 나머지를. 그랬더니 교집합이라는 의미는 뭐라 그랬지? 겹친다고 했잖아. 그러면 하얀색과 빨간색 겹치는 부분이 어디야? 요 부분만 겹쳤다, 그지? 그럼 요 부분이 뭐예요? 순수 A라고 했던 아까 A의 집합에서 B 집합 뺀 거랑 같아, 안 같아? 같아지니까 이렇게 돼. 그러면 그림을 나타낼 때 이렇게 나타내기 위해서 빼기라는 개념을 안 쓸 거예요. 연산을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빼기를 뭘로 고친다고 항상? 교집합에 여집합으로 고쳐. 빼기 B는 교여로 고친다. 빼기는 교여로 고쳐진다라고 기억하면 돼. 빼기는 뭘로 고쳐져? 교여. 오케이? 뭐야? 빼기는 교여 임마. 교여. 주여. 교여. 귀여워. 안 그래요? 교여. 너무 억지로 왜 당하지 당하지 않나 않나 이거. 억지야. 뭐 어쩌라고? 억지인데. 억지로 외워야지. 뭐 쉽게 외울 수 있냐? 쉽게 못 외우니까 이렇게 하잖아.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야. 서로 같은 집합. 거집합. 지랄. 시끄러워. 서로 같은 집합이라는 것은 어떻게 나타냅니까? A랑 B 집합이 같아. 어떻게 나타내? 똑같은 집합이니까 장소도 똑같고 안에 구성원도 똑같으니까 똑같이 쓰면 돼. 일치했어. 그럼 A, B 겹쳐 있으니까 똑같이 완전히 어떻게 써? A 적고 또 B 위에다 더 칠할 수 없으니까 이렇게 같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적어. 이게 A, B 두 집합이 똑같다라는 의미야. 똑같으면 앞에서 뭐라 그랬지? 원수가 똑같아. 그럼 원수 개수가 당연히 똑같겠지. 예. 그 다음에 원수의 합도 어때? 맞죠. 똑같아. 제곱의 합도 어때? 맞죠. 곱해도 어때? 같아요. 맞아요. 다 같다고 했잖아. 그치? 걔네들이야. 그럼 이 서로 같은 집합이라고 우리가 나타낼 때는 항상 이렇게 나타낼 건데 얘는 정의가 뭔데? 자, 서로 같은 집합이 되기 위해서는 A 집합이 B에 포함이 돼. 그럼 어느 게 큰 거야? A보다는 B가 큰 거야. 아니면 또 모두 가능해. 얘랑 모두 가는 거야. 둘이 같은 것도 된다고 했어 안 했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에 반대로 B가 A랑 겹쳐. 그리고는 뭐다? 공통이라는 교집합의 접속사 and를 쓴다. 그지? and를 쓴다.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A가 B보다 커. 아니면 뭐가 되는 거야? 둘이 같아. 그러면 그리고니까 얘네 둘에 대해서 공통으로 나오는 거 뭐 있어? 얘네 둘 공통으로 되는 거 뭐 있니? 얘네들 공통으로 나오는 거 뭐 있니? A랑 B가 같다라는 거밖에 안 되잖아. 얘는 안 되잖아. 그치? 그래서 둘 다 동시에 만족하는 애는 뭐밖에 없다. A, B가 같을 수밖에 없다. 라는 정의를 가지고 있어. 자, 나중에 배우겠지만 이게 뭐다? 명제야. 뭐뭐이고 뭐뭐이면 하고 가정을 했을 때 결론이랑 둘이 어떻다? 사실로 드러나면 이거를 참이 명제라고 할 거야. 그래서 정의를 적으라 하면은 A가 B에 포함이 되고 B가 A에 포함되는 동시에 만족하는 애들은 뭐다? 둘이 같을 수밖에 없다라고 해서 기억을 해도 앞에서 성질을 해줬으니까 이렇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얘 때문에 이제 연산기호를 이렇게 했어.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여집합에 대한 성질이야. 그거를 우리는 드 모르간이라는 사람이 걔네들의 법칙을 정리했기 때문에 드 모르간의 법칙을 할 건데 그거는 조금 이따가 하고 아까 했던 A의 B의 포함 관계에 대해서 부분집합 관계의 뭐를 하자. 동치 변형에 대해서 한번 보자. 귀여워요. 동치 같은 뜻을 가지는데 변형 시계 조건의 애들이 다르게 나오는 애들. 자, 첫 번째 뭐가 있냐? A와 B 집합을 합쳤어. 합쳤는데 B가 나왔어. 무슨 말이야? A가 합치면 뭐가 나와? 작은 아이가 나오는 거야? 큰 아이가 나오는 거야? 합쳤을 때 커지잖아. 어떤 모임을 합쳤으면 커져. 근데 큰 아이가 B래. 그러면 A가 크다는 얘기야? B가 크다는 얘기야? B가 이렇게 돼야지만은 둘이 합칠 때 B가 된다는 얘기잖아. 맞아? 아니면 이렇게 돼야지만 A라고 해도 되고 B라고 해도 되잖아. 무슨 관계야? A보다 B가 크다랑 얘랑 같은 의미를 가진다고. 문제에서 이렇게 나왔어. 얘일 듯해. 알겠니? 합이에요. 합집합이잖아. 합이 크다고. 합의 결과가 큰 게 나왔어. 그럼 무슨 말이야? 얘가 크다고. A가 요 안에 들어가 있다고. 얘랑 같은 말이야. 또 다르게 해주면 반대로 할 건데 두 번째로 이번에 반대로 해보자. 겹쳤을 때는 뭐가 나와야 돼 그러면? 겹쳤을 때 A가 나왔어. 무슨 말이야? 겹친다는 얘기는 어떻게 되는 거야? 작아진다는 얘기잖아. 공통인 부분 작을 거니까. 그래서 두 집합의 교집합 겹쳤더니 뭐가 나왔다? 작은 아이가 나왔다. 그럼 얘가 작은 거야. 그럼 누가 커? B가 커. B 안에 A가 들어가 있어야 겹치는 부분이 A가 된다는 얘기겠지. 됐니? 세 번째. 자, A에서 B를 빼. 무슨 말이야? 겹친 부분을 뺐다는 얘기지. A에서 A, B 둘이 겹친 부분 뺐더니 아무것도 안 남았어. 무슨 말이지? A가 커, B가 커. B. 그치? A보다 B가 커서 A 색칠해놓고 B를 다 지웠더니 어떻게 다 사라졌잖아. 장수만 남았잖아. 그치? 그래서 얘가 공집합이 됐다는 얘기도 누가 크다는 얘기야? B가 커. B 안에 A가 있어. 그래서 B를 제외했더니 지웠더니 어떻게 됐지? 아무것도 안 남았다는 얘기잖아. 작은 거에서 큰 거를 지워야 아무것도 안 남겠지? 만약 여기서 지워보자. A가 큰데 B를 지워봤자 여기 T 모양으로 여기 부분에 애들이 남아 안 남아? 남잖아. 그지? 그러면 뭐야? 공집합이라고 얘기할 수 없고 공집합이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 큰 거, 작은 거 중에 작은 거에서 큰 거를 빼면은 아무것도 안 남는 거지. 자, 우리 여기 부분 어떻게 구합니까? 했을 때 어떻게 된다고? A에서 B를 지운 거야. A를 B끔 쳐놓고 그 다음 뭐 해준다? A를 B끔 쳐놓고 B를 지운 거야. 그래 여기가 남잖아. B 빼기 A는 어떻게? B 다 색칠해놓고 A를 지우면은 나오는 거지. 뺀다는 의미는 지운다는 의미가 같잖아. 그지? 그림에서는 뭐 해라? 뺀다라는 의미는 어떻게 한다? 그림 벤 다이어그램에서는 지워버린다. 지운다라고 기억하면 훨씬 낫겠지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세 번째까지 했으면 아직 좀 더 남았네. 얘를 바꿔볼 거야. 네 번째로 빼기는 뭘로 고칠 수 있다고? 빼기는 뭘로 바뀌어? 교여. 그래서 A 교집합 B의 여집합이랑 위에는 같은 말이잖아. 얘가 공집합이어도 똑같은 포함관계를 가진다. 그 다음 다섯 번째 A의 반대 B의 반대 관계는 어떻게 될까? 이거 우리가 여집합 반대 개념이니까 A를 반대로 B를 반대로 쓰면 포함관계도 어떻게 된다? 반대가 된다라고 기억해 두세요. 이거 드모르간의 법칙 할 때 다시 해줄 거야. 그 다음에 A의 여집합하고 B하고 합쳤더니 뭐가 나왔다? 전체 집합이 됐을 때도 마찬가지 이 포함관계를 가진다 라고 외워두세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여섯 번째 했으니까 일곱 번째에 대해서 할 건데 일곱 번째는 뭐에 대해서 할 거냐면 서로소라는 애에 대해서 할 거야. 서로소는 뭘까? 자, 우리 숫자에서 서로소 뭐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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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약수가 공통으로 있는 약수가 뭐만 있는 거? 1만 있는 거였다, 그치?
그러면 집합에서 서로서는 뭘까? 공통인 게 있다 없다. 한개 없다. 공통인 게 없다. 네? 즉 겹치는 부분이 있다 없다. 한개 없다. 아 없다. 한 개 없는 거예요. 아예 없는 거야. 숫자랑 다르다고 했어 안 했어? 다르다 했지. 숫자 연산에서 그래서 내가 예시를 들어줬잖아. 어떤 수에 서로서는 어떤 관계일 때야? 공역수 1만 있을 때야. 그치? 집합에서 서로서 뭐야? 겹친 부분이 없는 거야. 겹친 부분이 없으면 그림이 어떻게 그려져야 돼? 맞아, 떨어져 있어야 돼. 겹치지 못하게 이렇게 떨어져 있어야 돼. 떨어져 있으면은 얘는 둘이 무슨 관계다? 서로서 뭐라고 읽을까 이거? A와 B는 뭐라고? 서로소 관계입니다. 라고 읽으면 된다고. 됐니? 그럼 겹치는 게 없으니까 당연히 뭐라고 쓸 수 있는 건데? A와 B가 겹친 부분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표시는 공집합으로 나타내죠. 그 다음에 얘를 원수의 개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 A와 B의 겹치는 부분에 원수가 있어 없어? 하나도 없어. 0개가 됩니다. 라는 얘기가 되잖아. 됐니? 그 다음 여기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다고 보자. 전체 집합이 이렇게 있으면 B의 여집합은 어디야? B를 뺀 나머지지. 그지? 전체 안에서 B를 뺀 나머지가 B의 여집합이잖아. 그 안에 A가 다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다 들어가 있어. 그래서 세 번째로 A는 B에 반대되는 요 나머지 부분, 얘를 제외한 나머지 안에 뭐가 된다? 들어가 있다, 포함되어 있다 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는 거. 그 다음에 또 뭐라고도 쓸 수 있다. 빼기, 차집합에 대해서 A에서 B를 뺐더니 뭐가 됐다? A가 그대로 나왔어. 겹치는 게 있다는 얘기 어떤 얘기? 뺄 게 없어. 겹치는 부분이 없다. 그러면 반대로 B에서 A를 뺐더니 어떻게 된다? B가 그대로 나왔다.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뺄 게 없다라는 말로 이렇게 5가지 정도로 쓸 수 있어. 서로서라는 개념은. 그래서 서로 같은 집합과 서로서라는 것은 구별하세요. 서로서는 겹치는 부분이 없는 거. 서로 같은 집합은 완전히 다 겹친 거. 다르지 아예. 그지? 그래서 얘네들은 꼭 구별해서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여집합의 성질을 뭐라고 했지? 근데 그 모르가니 법칙이라고 한다고. 이거 모르가니요. 이게 왜 왜요? 몰라요. 모르간 영화에 나오는 알간 모르간? 모르간 그 모르간? 간다. 자, 드 모르가니 법칙이라는 것은 간단해. 우리 여집합을 기본적으로 하는 베이스는 분배하는 법칙이야. 얘를 우리가 더하기 빼기 분배하듯이 여집합을 어떻게 해? 분배를 하면 여집합이라는 것은 무슨 개념을 가지고 있다고? 반대. 그럼 A의 분배했을 때 반대는 뭐야? AC 아닌데? 그렇지. AC, A 여집합. 읽을 때 A 여집합이라 읽어. 부끄러우니까. 그 다음에 자 여기 합집합은 반대가 뭘까? 두비 사집합. 교집합. 아니야. 합친다의 반대는 뭐야? 겹친다. 그 다음에 B의 분배이션 뭐가 돼? BC. 그렇지. 비여집합. 이렇게 쓸 거야 라는 걸 정리한 사람이 그 모르간이라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반대로 자 A 교집합 B의 여집합 어떻게 될까? 교집합. 저도 AC. 맞아. A의 여집합 반대 합집합 B의 여집합 이렇게 쓰면 되겠지? 저걸 알아야 저걸. 몰라야 되냐? 저거 너무 쉽다. 자 그렇다면 자 A의 여집합은 A의 반대라는 말이야. 그럼 얘를 또 한 번 더 반대하면 뭐가 될까? 성현 A겠지. 그렇지. 똑똑하네. 어이가 없네. A의 반대에 그러면 반대에 또 반대가 뭐가 될까? AC겠어. A 여집합이 된다라고 알고 있으면 되겠지. 어려운 거 아니잖아. 뛰어넘는데. 두모르간 손 넘진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A 빼기 B의 집합의 여집합 뭘까? 연속으로. A. 이거 빼기에서 할 수 있다 없다. 더하기로 고치는 이런 이상한 짓 하지 마. 아 그거 나 생각했는데. A 빼기를 뭘로 고쳐진다고? 교여라고 했지. 여기에다 분배할 거야. 그러면 분배하면 어떻게 되지? A의 반대, A 여집합, 합집합으로 바뀔 거고 교집합은 얘는 반대 B. 저도 B 이렇게 된다, 그지? 뭐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 그렇게 나를 먹지도 않아.
뭐 딱히 뭐 그런 어려운 법칙도 아닌데. 문제라서 그런 거야. 자, 그러면 공집합의 반대는 뭘까? 아무것도 없는 거의 반대는. 아뭐 그대로 다 채워. 다 채워 뭐야? 아, 그딱 굳든 전체, 그렇지. 굳은 모양의 전체. 직관 자, 전체 집합 반대 뭐야? 공집화. 그렇지. 공집합 아무것도 없어. 이 어려워? 법칙 어. 그 법칙 굉장히 간단하지. 그러면 또 다른 법칙도 있나요? 있어요. 오쉣. 하나의 법칙 에스키죠. 정글의 법칙만 있다면 안 돼요. 아니 정글의 법칙이 7번 아니에요? 7번 했어요. 예? 서로서 했잖아요. 아. 네, 8번은 제가 맞아요. 그래서 연산 법칙은 뭐가 있습니까? 하면 우리 연산할 때 쓰는 법칙 뭐 있지? 제일 먼저 썼던 게 뭐가 있냐면 교환 법칙이 있죠. 교환 법칙은 뭐야? 순서 바꾸는 순서를 바꾸는 게 아니야. 자리를 바꾸는 거야. A 더하기 B 자리 바꾸면 뭔데? B 더하기 그렇지. 그러면 A 합집합 B 자리를 바꾸면 뭐야? B 그거 B 합집합 A로 은사 기호는 가운데 놔두고 그대로 얘네도 자리 바꾸고. 자, 빼기는 교환 법칙 성립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더하기는 한다. 곱하기는 한다 한다. 나누기는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합집합과 교집합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안 한다. 더하기 빼기처럼 생각하고 한다라고 보면 돼. 하지만 차집합은 한다 안 한다. 안 된다라고 보면 되겠지, 그지? 그래서 합집합, 교집합, 교환 법칙 성립해. 교환 법칙 성립하잖아. 교집합이어도 성립한다고. 이해되니? 네. 하지만 차집합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교환 법칙은 뭐와 뭐에서만 성립한다. 합집합과 교집합에서만 성립한다. 자, 분배 법칙. 그러면 여기서 안 되는 거 뭐 있다고? A 빼기 B랑 B 빼기 A는 같다 다르다. 빼기는 성립 안 한다 그랬다. 안 돼요. 그 다음 맞아. 오, 분배 법칙이 있어. 자, 분배 법칙은 뭡니까? 하면 분배 법칙 뭘까? 분배하는. 말 그대로 분배. 그러면 집합이 최소한 3개는 있어야 돼. 합집합에 B, 교집합 C가 있어. 합집합과 교집합의 개념을 생각할 때 뭐라고 생각하면 좀 쉽냐면 더하기와 곱하기라고 생각해도 돼. 그럼 분배를 해주면 어떻게 해줘야 될까? 같이 얘를 B에다가 하고, 그지? 그 다음 또 어디에다가 해야 돼? C. 맞아, C에다가 해. C에다가 하고 가운데 있는 이 기호는 그대로 가운데 놔둬야 되겠지. 그럼 분배해주면 어떻게 되지? A 합집합 어디에다가? B랑 했어. B와 A를 합쳤단 말이야. 그 다음에 A와 C를 어떻게 해 또? 합쳤단 말이야. 그래놓고 나서 어떻게 해도 돼? 겹쳐도 됩니다. 라는 게 분배 법칙. 그러면 얘를 어떻게 해서 거꾸로 문제에서 제일 많이 나오면 거꾸로 나와. 공통인 거 보여? 여기 A 합집합이 둘이 똑같아. 그럼 묶어낼 수 있어야 돼. 분배 법칙이 아니고 분배해주는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공통인 거 묶어내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반대로 가는 것도 분배 법칙이야. 제일 중요한 건 얘가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중요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어떤 법칙이 있습니까? 하면은 결합 법칙이 있어. 자, 결합 법칙이라는 것은 뭐를 바꾸는 거지? 계산 순서를 바꾸는 거야. 그래서 무슨 법칙이라고 한다고? 순서 바꿈을 한 법칙이야. 그래서 순서를 바꿨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자, 합치고 B랑 거기다가 C를 합치면 어떻게 해도 돼? B랑 C를 합쳐가지고 A랑 합쳐도 상관없지? 합치는 거는. 근데 합집합, 교집합을 같이 썼을 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무슨 법칙만 써야 돼? 분배 법칙만 써야 돼. 그래서 A 교집합 B 겹친 거에 또 C를 겹치는 것도 결합 법칙이 가능해. B, C를 먼저 겹쳐가지고 A를 겹쳐도 상관없어. 하지만 합집합, 교집합 섞고는 얘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여기 둘이 합쳐서 둘이 C 겹치면 안 된다. 분배를 하는 이유가 그거야.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흡수 법칙이라는 게 나오는데 지금은 개념 자체가 없어졌어. 그렇지만 우리가 문제 풀 때는 필요하니까 알아는 둬야 되겠지. 자, 흡수 법칙은 뭡니까 하면은 간단해. 우리가 어떤 집합에다가 공통인해를 공집합을 할 거야. 어떤 집합에다가 공통인해를 하는 게 아니고 합쳤더니 이렇게 됐어. 그럼 얘는 뭐가 되지? 공집합이랑 어떤 애랑 겹친 부분 뭔데? 장소랑 구성원이 있는 모임하고 둘이 겹치면 뭐가 돼? 장소만 남겠지. 공통인 거는. 얘는 뭐야?
장소랑 A랑 합쳤어. 그럼 뭐가 되지? A. A 이렇게 공집합 사라진 이런 법칙, 흡수 법칙. 그러면 하나 더. 어떤 A라는 애랑 전체를 겹치면 뭐가 돼? A야. 어떤 A라는 애에다가 전체를 합치면 뭐가 되지? 전체가 되겠지? 라고 나오는 법칙. 이게 다 뭐다? 흡수 법칙이다. 주로 흡수 법칙이라고 해서 쓰이는 애들은 이런 애들입니다. 라고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됐니? 예. 그래서 합쳤을 때는 어디로 들어간다? 큰 거에 들어가는 거야. 그지? 포함관계에서 큰 거에 들어가. 그 다음에 겹쳤을 때 어떻게 들어가? 작은 게 나와야 돼. 포함관계 있을 때. 되겠니? 이런 걸 우리는 흡수법칙 어디서 했어? 아까 포함관계에서 했던 애들. 됐지?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하면 기본 영상이 끝난 거야. 네.